자, 여러분, 우리의 사체 이재명 후보가 도착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일보 함께 박수. 소년공 출신 우리 민주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가 여러분 울산을 찾았습니다. 이재명 기호 1번 자, 우리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울산을 환경과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빛나게 할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자, 뒤를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호 같이 이재명 다시 한번 이재명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위원장님과 의원님들 네, 무대 밑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후보님께 마이크를 드리면서 제가 후보님께 좀 확인을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혹시 안동 3개 초등학교 나오셨죠? 맞습니다. 네, 안동 3개 초등학교에 혹시 김춘영님이라고 아십니까? 조금 전에 와서 꼽담을 주고 그분이 김춘영님. 다시 한번 올라와 주세요. 누가 막 훅 올라오시길래 누구신가 했어요. 네, 제가 이거 경북 안동 네, 인사만 같이 초등학교라고 아주 산골 학교인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리 오세요. 네. 네. 그 학교를 같이 다니는 오 누구세요, 이분들은? 김재학, 오 김춘영. 이분들은 다 동기세요? 아 심하용. 아니, 그 3개 초등학교 몇 명 안 된다고 들었는데. 네, 몇 명 안 되는데 저희가 울산으로 많이 왔어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저는 성남으로 갔고 여기는 울산으로 왔고 또 부산으로 간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친구분들하고 같이 인사 한번 올려주시고. 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마치고 공장을 다녔기 때문에 동문이라고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70명. 중고등학교 동문이 정말로 인생살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학연, 결연, 지연 좋아하는 나라에서. 저는 검정고시 동문밖에 없어요. 공장 동문. 네? 물론 대학도 갔으니까 대학도 있긴 합니다. 그래 다행이죠. 자, 우리 초등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파이팅. 네. 자, 울산을 확 디비 줄 거죠. 자, 울산을 디비 준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무대 밑으로 모시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우리 동기분들. 네. 자,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네. 저기 카메라 라인 좀 내려주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부탁드렸는데, 요 카메라로 앞에 찍는다고 가리면 뒤에서
제가 눈을 맞출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이 앞에 일부러 다 우리 기자분들이 다 앉고 있으니까 낮춰도 됩니다. 좀 미안합니다. 그리고 저기 뭐예요? 교회 파괴? 아, 저거 그냥 피켓이군요. 네네. 나 고정된 건 줄 알았는데. 교회 파괴 신천지 얘기예요? 뭐예요? 그거 뭡니까?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신천지 얘기죠? 예. 신천지가 요새 무슨 경선에도 개입하고 막 그런다는데, 예. 그 교회 무슨 추수꾼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도 들락날락 한다고. 예. 잘 모르시나 보군요? 예. 자, 이제 제가 마스크 좀 벗어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울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바꿀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갑자기 기가 확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울산, 제가 사랑하는 울산이죠. 울산이 한때, 지금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한때는 진짜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근대화의 산업화의 핵심 축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무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한때 묘한 이 직업병 이런 것도 생기긴 했지만 이제는 태화강에 은어가 왔다 갔다 한다면서요. 이제 자연환경 복구를 했는데 이제는 경제가 산업이 복구돼야 되겠죠. 자, 울산의 경제를 다시 살릴 옛날의 영광을 재현할 성장하는 도시 만들 유능한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 황무지에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을 만들었는데 우리 국민들의 그 위대함, 그 근면함, 그 성실함 바로 그것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기능 익혔고 열심히 국가에 협조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낸 세계 10대 경제 강국. 이제 리더가 대통령이 똑바로 판단하고 방향 제대로 정하고 용기 있게 결단하고 강력하게 추진해가면 세계 5대 경제 강국 못 가겠습니까,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후보가 와서 그랬다면서요? 조선산업 망친 민주당 각성하라고. 조선산업 망친 게 누굽니까, 여러분? 이거 사양산업이라고. 우리는 그때 다 알았습니다. 조선산업도 친환경 이런 선박으로 고부가 가치 산업 선박은 전망이 좋았어요. 그래서 살려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전체 이거 사양산업이라고 구조조정해서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35,000명이나 구조조정당해서 사라졌지 않습니까? 일본으로 선박 설계하는 우수인력 다 빠져나갔잖아요. 선박 경기는 다시 돌아올 텐데 지금 인력을 구할 수 없어요. 주문은 많이 들어오는데 생산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도 하나 예측을 못하고 조선산업 그렇게 탄압하더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정말 공용 선박 조기 발주해 가면서 우리 조선산업 구조조정 제대로 잘해서 지금 확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경제를 한다고. 아니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조선산업을 살리려면 조선산업이 뭔지 알아야지. 최소한 현대중공업 이런데 투자해가지고 주식 투자도 해보고 돈도 벌어본 이재명 같은 사람이 하는 거죠. 여러분, 경제 그냥 놔두면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놔두면 경제 살아납니까? 국가의 인프라 투자, 국가의 과학기술 투자, 기초과학 투자, 첨단 국가 전략기술 투자, 그 다음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이런 걸 해서 국가가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그 안에서 기업들도 산업 전환도 하고 신산업으로 진출하고 경제도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일자리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토론해 보셨지 않습니까? 국가가 하는 이런 인프라 투자, 교육 투자, 과학기술 투자를 그거 하면 민간기업 구축 효과라든가 뭔가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업은 잘 갖추어진 경제 환경 위에서 창의와 혁신을 통해서 신산업으로 진출하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니, 인재를 양성해주고 돈 안 되는 기초과학 기술에 투자해서 기초과학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돈은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첨단 과학 분야 국가가 R&D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도로도 깔고 에너지 고속도로도 깔고 전국 각지에서 재생에너지 생산할 수 있게, 태양과 바람을 이용해서 생산할 수 있게 기초 인프라를 쫙 깔아줘야 재생에너지 산업이 살잖아요. 이게 어떻게 기업들과 경쟁을 하는 겁니까? 기업들을 도와주는 거지. 이 정도는 구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하지 않습니까? 경제를 살릴, 국정을 잘 알고 경제를 제대로 하는 유능한 대통령 후보, 경제 대통령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진정한 실력입니다. 기회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은 평범한 것이고, 기회를 놓치고 위기를 만드는 것은, 이거는 공직자로서는 빵점, 자질 부족,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결격 사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국가는 곧 국민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라고 월급 주고, 그러라고 권한 주고, 그러라고 예산 맡겨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 증오하게 하고 분열 갈등시키고, 그거 이용해서 정치 보복이나 하고, 그리고 남북 갈등시켜가지고 군사긴장 높여서 경제 망치는 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이 맡긴 권한은 국민을 위해서만 써야죠. 그리고 모르면 공부를 해야지. 모르는 게 뭐 자랑입니까? 선장이 최소한 나침반은 볼 수 있고 해도는 볼 수 있고 기관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지휘도 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갑자기 선장 시켜놓으면 선장이 그 길을 제대로 가겠습니까? 이 험난한 파도를 넘어서 새로운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인민군 장교가 동막골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이상하거든요. 왜 이리 인기가 좋은 거예요, 도대체? 먹고 살기는 어려운데 너무 행복해. 그리고 이장 말 너무 잘 들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슬쩍 툇머리 위에 끼어 앉아가지고, 동물에 왜 이리 인기가 좋아? 그랬더니 이 이장이 무심하게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뭘 많이 미기야지.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이 되게 하는 것, 희망이 있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핵심이죠. 민생이 핵심이죠. 그런데 5년 또는 4년, 제가 되면 1년 땡기기로 했으니까 4년, 그 4년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이 산처럼 쌓여있는 산적한 이 엄청난 국정들을 내버려두고 그 남의 뒤나 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쟁 위기나 조정하면 되겠습니까?
불필요한 사드 배치한다고 어디 지역에 분란이나 일으키고 우리나라 방위산업 망치고 아랍에미리트에 4조 원씩이나 수출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 못하게 받고 이러면 나라가 경제가 똑바로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말이지 울산의 해상 풍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겠습니까 그게? 신재생에너지 100% RE100 오랜만에 들어보죠?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RE100 안 하면 애플에 수출이 안 돼요. BMW에 수출이 안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수출을 할 수 없어요. 재생에너지로 100% 생산해야 수출을 받아주겠다. 내가 사겠다고 하는 게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지금 유행입니다. 유행. 그런데 RE100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러분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했는데 알아야 대통령도 하지 않습니까? 경제를 알고 경제를 살릴 유능한 후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우리 참모들이 길게 얘기하지 말래요. 30분 넘으면 큰일 난다 그러고 20분 이내만 끝내는 게 목표랍니다. 지금 몇 분 됐어요? 여러분 저도 사실 우리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울산 경제가 살아야 되는데 사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회로 우리가 신속하게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우리는 도태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기 그 먼 바다에 옛날에 그 저기 시추하려고 만들어놨던 그 위에다가 해상 부유식 풍력 발전 설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원자력 발전소보다 훨씬 더 에너지 생산 많이 하고 거기서 밤에 이런 데 생산될 때 쓸 거 없으면 에너지 저장 장치 만들어가지고 배터리에 저장하고 또 수소로 전환해서 소위 그린 수소 이런 거 만들어서 에너지 공급하고 그러면 울산 경제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좀 하라고 하세요. 어디 뭐 기관 옮기니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멀쩡히 있는 걸 자꾸 옮긴다 그래. 그리고 여러분 울산 경제가 사실은 미래가 좀 불투명하죠. 최선은 다하겠지만 이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이제는 큰 방향을 바꿔야 돼요. 국가의 성장 발전 전략에서 이제는 수도권 1극 체제, 수도권 집중 체제에서 이제는 지방 분권 체제로 균형 발전 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이걸 안 바꾸면 대한민국이 성장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제 서울도 미어 터지고 있어요. 경기도 제가 도지사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장면을 봤습니다. 우리 피난 다닐 때 교실 없어가지고 학교 앞에 그 운동장 공터에다가 텐트 쳐놓고 거기서 공부했지요. 지금 경기도 광주 가면 학교 질 땅이 없어가지고 학교 운동장에다 컨테이너 넣고 거기서 수업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살아요?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출근하는데 2시간씩 걸립니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미어 터지고 지방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소멸한다고 걱정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성장 발전하겠습니까? 이제는 균형 성장 정책으로 완전히 돌아서야 되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이 가능하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게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김경수 지사가 시작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열심히 지원하고 계신데 이거 최대한 빨리 완성해야 되겠죠? 새로운 단일 경제권으로 만들어서 시너지가 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제 경쟁력이 생깁니다. 이제 전남 광주, 대구 경북 이 메가시티들 다 묶어가지고 소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 1극 외에 남부 수도권 하나 더 만들어서 이 남부 지역도 싱가포르처럼 독립된 경제체제에 갖추고 자주권 가지고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나라 우리가 못 만들겠습니까? 저희 이재명은 약속하면 지켰습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의 시도 시장 도지사 하면서 평균 95% 이상 약속 지켰습니다.
제가 실현 불가능한 헛된 공약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 저 잘 뽑아주시더군요.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실현 불가능한 무슨 엄청난 약속하지 않았어요. 밀린 일 잘할 겁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일 할 것이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제가 계곡 정비하면서 다 대화를 통해서 대안 만들어주고, 스스로 다 99.7% 자진 철거하겠던 것처럼 분권, 균형 발전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경제가 살려면 정치가 안정돼야 됩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위기의 민주주의 보셨습니까? 브라질 한때 잘 나갔잖아요. 그 부패한 나라에서 룰라가 경제정책 잘하고 민주주의 회복하면서 억강부약의 정신을 정책에 녹여냈더니 결국 소득도 올라가고 빈부격차도 낮아지고 브라질 경제가 세계 8위로 펄쩍 뛰어올랐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부패한 검찰, 부패한 사법 권력이 없는 죄 뒤집어 씌워서 다 끌어내리고 민주주의 후퇴해가지고 지금은 브라질 경제 다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브라질 국민들 너무 힘들게 됐습니다. 경제가 망가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이 나라의 주인이 우리 국민이고 3월 10일 이후는 새로운 나라로 가야 한다는 그 절절한 소망들을 투표로 확실하게 확인해서 이재명이 되면은 그런 일 절대 안 생깁니다, 여러분. 정치적 안정 정말로 중요한데 세상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정치 보복을 공언을 합니까? 그래 하고 싶어도 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거지. 세상에 대놓고 국민을 대체 뭘로 보는 거겠습니까? 지금도 이런데 진짜 대통령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정치적 안정, 민주주의의 위기는 곧 경제의 위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촛불 들고 힘겹게 만들었던 세계에 내세울 만한 민주공화국 우리가 확실하게 지켜야지요. 여러분이 지켜주시겠죠? 이재명을 통해서 지키겠죠?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해주시면. 여러분, 경제와 양립하기 어려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불안입니다. 위기, 그 중에서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이미 경제는 탈출합니다. 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에요. 이 미래가 예측이 되는 안정된 상태면 투자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가 아무리 좋아도 미래가 불안하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 여러분 걱정되시죠? 안보를, 국민의 생명이 달린 안보를 정략에 악용하는 거 어느 당의 습관이던데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5,200만의 생명을 두고 안보의 문제를 정략에 활용해서 위기를 조장합니까? 위기 요인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해도 부족할 판에 위기를 조장하면 한반도에 불안정이 커지고 한반도에 불안정이 커지니까 미국에서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을 너무 심하게 자극해서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된다. 그런 보도 보셨지 않습니까? 한반도가 불안정해져서 걱정된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4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윤모 씨의 당선이다. 이거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제가 가짜라면 지금 안 그래도 그 얘기했더니 아니 뭐 자위대가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해서 내가 그 얘기했더니 나보고 허위사실 공표했다고 고발하겠다고 겁을 주더라고요. 없는 사실을 막 만들 수 있다는 검찰의 그 자긍심, 자부심입니까? 자신감?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미국 잡지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더 힐이라고 있습니다. 더 힐.
여러분, 경제를 살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기 위해서는 우리 한반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 또는 안보, 대통령만 똑바로 하면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미 북한에 1년 국민 총 생산액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에? 상대가 됩니까? 군사력 대한민국 세계 6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력 세계 10위예요. 북한 비교가 됩니까? 거기다가 우리 한미 강력한 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만 똑바로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이 한반도의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래서 주가 떨어지고 경제 불안하게 만듭니까? 이거는 대통령도 해서는 안 되지만 대통령 후보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황무지 위에서 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충돌하는 반도국가라고 하는 정말 지정학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과 근면함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가 똑바로 기능하고 정부가 정말 전국에 있는 인재들을, 역량들을 네 편, 내 편, 진영 가리지 않고 다 불러쓰고 선거 때는 우리가 경쟁하지만 서로 죽일 둥 살둥 하지 말고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 아니냐. 모든 정치 세력들이 다 합쳐서 좋은 인재 각자 역할 맡아서 실력 발휘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국민에게 평가받고 그래서 잘하면 그 대통령이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남시 경기도 그렇게 경영했습니다. 통합의 나라, 분열과 증오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힘을 합치고 희망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나라. 거기에 정치가 균열하고 서로 증오하고 남의 발목이나 잡고 하지 않고 힘을 모아서 서로 잘하게 경쟁을 하는 나라. 그런 나라 우리 한번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8시, 지금 8시 되는 건 모르겠는데 우리 민주당에서 의원총회 지금 8시에 열릴 겁니다. 제가 요청한 것이고 민주당도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제 양당 독점 정치체제 안 한다.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체제 만들어서 잘하기 경쟁을 안 할 수가 없고 둘 다 잘못하면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선진 정치체제 우리가 만든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4년 또는 5년 동안 잘해서 평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체제가 잘하기 경쟁을 하는 정말로 진정한 국민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는 민주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의 꿈은 그렇습니다. 울산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세상의 수도권에 가면 기초의원을요 꼭 2명씩 뽑아요. 하나씩 나눠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까? 공천하는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까? 이게 양당 독재 아닙니까? 우리 민주당 미안하지만 이제 민주당도 바뀌었어요. 빈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정치 교체를 위해서 기득권 다 내려놓을 것이고 그리고 무슨 단일화 이런 거 가지고 막 서로 압박하고 막 난리치고 하지 말고 싹 다 투표한 다음에 누가 과반수 못 넘으면 결선 투표하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치를 바꿔서 선거제도를 바꿔서 진정한 정치 교체, 우리의 삶을 세상을 교체하자. 더 나쁜 정권 교체가 우리의 삶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촛불로 퇴출되었던 그 세력들이 다시 복구했습니다.
이런 거 다시 하지 말아야죠. 책임을 져야지. 그런 나라, 더 나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더 나은 정치 교체가 가능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기득권 내려놓을 수 있죠. 내려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통합의 정부를 제가 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이 기회를 주시면 진영 가리지 않고 선거 때 뭘 했든 간에 정말 무능하고 무식한 건 좀 빼고 유능하고 역량 있고 정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인재들이라면 편 가르지 않고 다 쓰겠다. 국민내각 만들겠다. 대통합의 정부를 만들겠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재명! 여러분,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하겠어요? 다 딴 생각이 있고 딴 주머니 차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맞아요. 이재명은 했지요. 이재명은 합니다. 여러분께 약속한 거 다 할 것이고요. 이거 못 믿겠다고 하니까 제가 빨리 좀 하자. 그냥 의원총회하고 법안 발의하고 3월 9일 지나서 되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입법 처리해가지고 정치체제 화끈하게 바꾸고 1년 안에 싹 정리해버립시다. 그리고 선거 때 잠깐 다른 길 가서 열심히 경쟁하고 그리고 선거 끝나면 실력 되는 대로 모여서 함께 일하고 성과에 따라 국민에게 평가받는 그런 제대로 된 정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처음으로 그런 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사실은 울산에 오니까 아까 우리 친구들 왔잖아요. 저 친구들 뭐 솔직한 얘기로 다 공장 노동자 그렇습니다. 아니 뭐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공장 노동자 하려고 울산 오는데 당연히 노동자지 뭐. 노동자가 나쁩니까? 저도 노동자였고 우리 아이들도 노동자고 그 다음 세대도 결국은 다 노동자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만들어집니까? 세상이 굴러갑니까, 여러분? 노동 존중되는 사회. 왜? 저는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왜 근로라고 그러냐, 근로. 그 근로가 뭔지 압니까? 황국 시민이 우리 황제를 위하여, 천황을 위하여 신성하게 노동하자. 근로해주자. 그래서 근로정신대 이런 말 생긴 겁니다. 일본은 패전 후에 노동기준법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뭡니까? 일 열심히 하나하나 감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5월 1일은 노동절이라고 전 세계가 부르는데 굳이 근로자의 날입니까? 그리고 말이에요. 또 이상한 것도 하나 있어요. 아니 5월 1일 되면 공무원들 다 쉬어요. 은행 다 쉬어요. 노동자만 못 쉬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노동은 신성하다 그러면서 노동을 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은 위대한 것입니다. 아니 사업자 사장도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동자의 도시 울산,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여러분 꼭 만들 거죠? 우리는 120시간 일하자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철야를 좀 많이 했어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하면 야근이고 새벽 2시 하면 2시까지 하면 철야 아닙니까? 새벽 2시까지 철야를 일주일 내내 하니까 119시간이에요. 빨리 더하기 빼기 해보세요. 7 곱하기 9시부터 새벽 2시. 철야를 한 번도 안 쉬고 일주일 내내 하면 겨우 119시간입니다. 근데 120시간을 일하자고요? 헌법에 있는 최저임금 헌법이 정한 거 아닙니까? 그걸 왜 폐지합니까? 여러분, 저는 산업재해를 수없이 당해가지고 사실 냄새를 잘 못 맡아요. 화장실 갈 때 불편함이 없습니다.
팔은 이렇게 휘었어요. 그래서 더 굽지 않습니다. 이렇게밖에 안 움직여요. 물론 아무도 산업재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고, 저는 팔을 다쳐서 출근을 안 하면 월급을 보수를 안 주니까 이 손가락 팔 다쳐서 팔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한 손으로 일하면서 월급 받았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제가 석 달치 월급을 떼어가지고 엄마 품에 엎드려 엉엉 울다가 답이 안 나와서 야반도주 했거든요. 석 달치 월급 밀리더니 4km를 걸어서 다녔는데, 그랬는데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파출소를 찾아갔어요. 파출소에 갔더니 야 이 꼬맹아,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나가 임마, 이래가지고 내가 쫓겨났어요. 그때도 노동부라는 게 있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세상 누군가 경험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사법연수원 마치고 판검사 발령 거부하고 누구는 검사했다고 좋아하고 막 판사했다고 좋아할 때 제가 진짜 눈물을 머금고 제가 노동현장 성남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연수원 동기들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파견된 노동자다. 잠시 내가 대학을 와서 사법연수원을 다니지만 나는 내 원래 일하던 곳 성남의 노동 현장으로 돌아와서 노동인권 지원 활동하겠다. 제가 25살에 개업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이, 손님들이 오더니 저한테 와서 물어요. 내가 변호사 이재명 딱 써놓고 앉아있는데 변호사 어디 갔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전데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려. 아니 25살 새파란 그냥 연수원 출신의 변호사한테 일거리를 맡기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머리로 또는 귀로 들어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몸에 배어있는 그 많은 상흔들이 제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겪었던 그 참담한 삶이 바로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과일을 못 먹어가지고 시장 청구서부 하시는 아버지가 시장 끝나면 갖다 버리는 과일 썩기 직전이니까 그거 갖다가 온 가족이 밤새 밤 12시에 막 허겁지겁 먹었어요. 왜냐하면 내일 되면 썩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중에 혹시라도 과일 못 먹는 그런 학생이 있을까봐 제가 어린이집에 국산 과일 공급하는 사업을 한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전역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외국 과일에 그 물들지 않고 입맛 베리지 않고 국산 유기농 과일 공급하면 농민도 살고 아이들의 건강도 좋고 행복하고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큰 돈도 들지 않습니다. 제가 무상교복을 한 이유는 제가 모두가 교복 예쁘게 갖춰입고 학교로 갈 때 저는 반대 방향으로 잿빛 작업복 입고 공장을 향해서 갔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정말 어릴 때는 몰랐는데 사춘기가 되니까 드디어 인식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피해 다녔습니다, 뒷골목으로. 그래서 제가 대학 가서 처음으로 대학생이 누가 교복을 입습니까? 심수일도 아니고. 제가 대학 교복 맞춰 입고 학교 입학식 가서 사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된 다음에 한 일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교복 물려입기 한다고 나한테 도와달라 그러길래, 야, 교복을 물려입으면 그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냐. 중학교 갈 때 교복 하나는 해주자. 그래서 제가 무상교복 시작했더니 박근혜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싸우다 그래서 결국 제가 해버렸습니다. 그냥 확 그냥. 굶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돈 2만 원이 없어서 밥을 굶고 고통받아 보지 않으면
야, 한 달에 8만 원 기본소득 그게 뭔 소용이 있다고 그러냐? 자기한테는 그거 한 끼 밥값도 안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세상에는 2만 원이 없어서 아버지 부양을 못 해가지고 아버지를 유기치사했다고 징역 4년 받은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30만 원이 없어가지고 세 가족이 그냥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적은 돈을 주냐고요? 그들에게는 그 돈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보니까 계란 한 판 훔쳐가지고 감옥 간 사람 얘기가 있더군요. 그 사람들을 찾아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내면 복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 사람들이 찾아낼 수가 없어요. 신청주의.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해냈습니다. 그냥 주자. 먹는 거는 최소한. 계란 한 판 이런 거 훔치지 않게 하자. 빵 한 개 훔쳐가지 않게 하자. 제가 경기도 전역에 먹거리 그냥 드림센터 만들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야, 그렇게 공짜로 하면 막 가서 막 집어갈 거 아니냐? 제가 아닐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의 수준을 뭘로 보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하냐? 했더니요, 지금 하루에 한 1000명씩이 이용을 하는데 어떤 할머니 어느 날 컵라면 몇 개 집어간 다음에 우리 집에 우리 뭐 먹을 거 들어왔는데 만두 들어왔다고 도로 갖다 놓고 가십니다. 지금 경기도 전역에 시군별로 다 있지만 거기 와가지고 차 대놓고 막 실어 가는 사람 없어요. 그게 우리 국민의 위대함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는 삶을 체험하지 않으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년노동자 출신의 대한민국 첫 번째 대통령이 우리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을 확실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 희망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희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비록 그 엄혹한 환경에서 살았지만 저는 요즘 청년들을 보면 미안해 죽겠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미래가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어느 날 공부하면 뭔가 수가 생기겠지. 세상은 자꾸 좋아지니까. 월급은 6개월 만에 한 번씩 막 오르고 막 어느 날 공장 이쪽으로 가면 30원 더 준다라고 일단. 그때 아이스크림 한 개가 100원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의 청년들은 기회가 부족해서 경쟁에서 지면 바로 죽음입니다. 동지가 작아서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데 누가 떨어질지를 남녀로 편가르고 지방과 수도권 청년으로 나눠서 싸우고 있어요. 안타까워하고 그러지 않도록 동지를 키우는데 애써야 될 정치가 어느 한쪽 편들어가지고 증오하게 하고 야 내가 펴줄 테니까 내가 확 밀어봐 줄게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증오를 심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분열, 갈등을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되지요. 이런 걸 우리는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증오를 먹고 사는 정치, 이런 거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이 너무 길었는데 소년 노동자로 서민의 삶을 알고 그래서 정말 세상을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바꿀 수 있는 사람, 윤석열입니까? 이재명입니까?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운명, 대한민국의 미래 3월 10일이면 결정이 나겠죠. 이 3월 10일에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도 있고 퇴행하는 그런 세상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누군가의 권력욕을 위해서, 누군가의 보복을 위해서, 누군가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선택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이 결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나라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체입니다.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3월 10일이 되면 제가 하나만 더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건 현실이니까 방역 유연하고 스마트하게 바꿔서 위중증 환자 철저히 관리하고, 그리고 위험군,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위험군들 철저하게 사전 예방하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 체계를 갖출 것이고, 지금까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빚진 거, 고생한 거, 손해본 거 제가 50조 원 추가 마련해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다 지원하고, 빚 저희 국가가 인수하고, 신용불량 그거 사면하고, 그리고 이제 매출도 좀 늘리게, 우리 서민들도 좀 살게 첫 번째 했던 지역화폐 소비 쿠폰으로 매출 지원도 좀 하고, 이러려면 이재명이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 많이 했다고 지금 안 그래 참모들한테 또 혼나게 생겼습니다. 제가 울산은 노동자의 도시니까, 울산은 한때 정말 위대한 도시였다가 지금은 쇠락 직전에 있는, 그러나 새로운 기회를 가진 도시니까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기회를 이야기하고,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아서 말이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안보 걱정 없는 평화의 나라, 대립과 증오가 아닌 통합의 나라, 후퇴가 아니라 경제가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경제 대통령,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국민들의 미래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네, 여러분 3월 9일 여러분의 선택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울산 시민 여러분의 확신이 생겼습니까? 우리는 3월 9일 투표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청와대에 확실하게 심읍시다. 네, 오늘 연설이 많이 기셨지만